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8일 오전 7시 38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공무원이 정당의 선거 절차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이 이번 사건의 아주 핵심입니다. 게이트란 말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출발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하여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당신은 시장이 아닙니다, 송철호 씨에게 자기 절친한 친구입니다,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씨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리더 부분입니다. 이 송철호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송씨가 많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로 제보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만든 사람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마 권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은 권유 직후에 부하들이 움직여가지고 송철호 씨를 당내 경선에서 또는 당내 경선을 생략하고 이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면은, 더구나 라이벌인 김기현 현직 시장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통해서 공작 수사를 하도록 했더라면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여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압수물 중에는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도 있었는데,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씨의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 관련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일지 내용은 이 시기에 중요한 정보를 적고 있다 이거죠.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7년 10월 13일 송병기 씨의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요청, 이건 임종석 씨를 말합니다. 당시 비서실장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일보가 현물을 입수한 것이 아니고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병기 현재 부시장입니다. 당시는 부시장이 아니죠. 송병기 씨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괄호하고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인 송철호 씨의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를 하기에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비서실장이 대신한다는 뜻으로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철호 씨는 울산 지역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8번 떨어졌다면서 이런 송철호 씨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면목 없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설을 했습니다. 이 정권의 말하자면은 실세들이 이제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구나 아주 어려운, 울산이라는 아주 어려운 선거구에서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8번이나 낙선한 친구를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출마해달라고 권유를 했으면은 당선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라이벌인 김기현 씨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경찰시켜서 무리하게, 그것도 선거에 딱 맞춰가지고 작년 3월 16일 김기현 후보 확정날 바로 김기현 씨의 비서실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타이밍을 맞추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가지고 김기현 씨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우선 당내에서 송철호 씨의 라이벌들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러니까 후보로 못 나오도록 했느냐, 당내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되도록 정리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호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이 메모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A 관로하고 공공발전, B 관로하고 자리 요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청와대가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송철호 씨의 라이벌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자리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라라고 권유한 내용으로 의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초 작성된 메모에는 제목이 송장관 관로하고 송시장입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송철호 씨가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송장관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B씨 건이 제목이랍니다. B씨는 누구냐 하면은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였다는 겁니다. 메모에는 중앙당과 블루하우스를 가리키는 BH 점 찍고, 그리고 B 제거, 그 다음에 괄호하고 화살표를 하고 송장관 체제로 정리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송철호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야, 이거 무슨 내용, 무슨 마피아 문서도 아니고 제거하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로 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메모입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인데요. 제목은 시의원 발언으로 알려졌답니다. 시의원 발언. 이 메모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시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다. 이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약점을 가지고 들이대 가지고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가관입니다. 송병지 부시장의 이런 업무 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 즉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법원은 이를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친박 인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서 공무원의 정당 경선 관여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지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더 확인돼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문재인 씨의 절친한 친구를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라이벌들을, 당내외 라이벌들을 정리하는데 권력이, 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또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관여를 해가지고 사실상의 관권 선거, 경청이라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와 경찰, 청경이가 되겠네요. 청와대와 경찰 합동 수사 작전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 3사람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워낙 하도 엉터리라서 검찰이 여러 번 이것은 불기소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경찰에 내려보냈지만, 경찰이 계속 검찰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보냈더니 울산지방검찰청이 왜 이게 불기소 사안이냐, 왜 혐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의 최광건 분량의 이유서를 딱 남겨놓아 가지고, 이 이유서가 요사이 경찰을 아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견제가 없었으면 아주 억울한 사람까지 만들어질 뻔했다. 사람을 약점을 잡는 게 아니라 약점이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사실을 언론에 알려 가지고 대통령의 친구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도록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쳤다. 이 이상의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최근 한 50년 사이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3.15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악의 관권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쨌든 검찰이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게임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